자, 511번 봅니다. 어느 농장에서 생산되는 사과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그렇고 표준편차가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우리는 이런 이제 말로 된 통계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건 확률 변수가 뭐냐. 그거를 기호로 문자로 표시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럼 보면 지금 뭐가 정규 분포를 따라? 사과 한 개의 무게. 요게 확률 변수란 말이지. 그래서 한번 써보면, 자, 확률 변수 x는 뭐라고요? 사과 한 개의 무게. 요게 확률 변수야. 그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평균이 250. 이렇게. 그 다음, 표준 편차가 15. 그럼 15 제곱. 뭐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야. 자, 이 농장에서 생산된 사과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사과의 무게.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우리가 표현해야 될 거는, 사과의 무게. 이게 뭐라고? x지, x. 그게 220 이상 265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해보면 확률 220 이상 뭐가 사과의 무게니까 x가 265 이하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265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려면 평균을 0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 바꾸는 도구가 z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이지. 그래서 얘를 내가 이제 Z2로 바꾸면 시그마 얼마? 15분의 X는 220 마이너스 평균은 250 이렇게. 그리고 Z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또 여기도 15분의 시그마 분의 X는 265 마이너스 평균은 250. 요거를 이제 계산해서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자,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하면 P.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Z가. 요쪽은 15만 남으니까 1이 되네. 이렇게. 됐죠? 요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우리가 요쪽에서 볼까요?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그 Z로 되는 거야. 평균이 0이겠지. 마이너스 2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하고요. 1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0은 0부터 2까지를 하는 거니까 0.48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0부터 1까지는 0.34. 이렇게 되겠네. 이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따라서 저 둘을 더하면 0. 얼마? 82가 되는 거죠. 그래서 0.82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512번. 어느 약수터에 물 1리터에 들어있는 칼슘의 양은 평균이 저렇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뭐가 정규 분포를 따라? 칼슘의 양. 그걸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지. X, 확률 변수 X는 칼슘의 양이야. 칼슘의 왕이 갑자기 생각나지? 칼슘의 왕은 멸치. 죄송합니다. 칼슘의 양이야. 확률 변수 X는 칼슘의 왕이 아니라 칼슘의 양. 이게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요. 바로 쓸게요. 여기다 이렇게. 평균이 18. 욕한 거 아니죠? 18. 표준 편차 4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 약수터에서 포함 물 1리터에 들어있는, 앞에 말들은 다 맞춰져 있는 거니까. 1리터에 들어있는 칼슘의 양이 지금 우리 X라고 했잖아. X가 22 이상일. 우리가 저거를 이제, 칼슘이 이거 이상일 확률이 뭐냐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칼슘의 양이 X잖아? X가 22 이상. 요 확률을 구해달라고. 표준화 시키면 되니까. 요거는 P. Z로 바뀔 거고요. 시그마분의 4분의 X는 22. 평균은 18. 이렇게. 그러면 얼마요? P
Z고요. 자, 계산하시면 1이 되는 거지. 1. 그죠? 1 이상.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내가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밑에다 할까요?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Z. 가운데가 0. 1 이상이라고. 여기를 1이라고 하면 요 넓이를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거 계산 어떻게 해? 0.5에서 요 부분을 빼면 되는데 0부터 1까지가 얼마라고? 0.3413이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0.3413을 빼시면 답은 얼마? 0.1587 더해서 9가 되도록 더해서 10이 되도록 이렇게 쓴 거죠. 여기는 이제 앞에 0.5니까 더해서 4가 되도록 쓴 거. 됐죠? 0.1587이 답이다. 1번이 답이겠죠. 됐죠? 다음 513번. 자, 어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학 점수에 대한 얘기네. 그죠? 그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의 확률 변수 x는 수학 점수가 되겠지. 수학 점수. 요게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럼 평균이 57. 이렇게. 표준 편차가 8이니까 8의 제곱. 이걸 따르고 있는데, 자, 이제 표현해서 점수가, x가 45점 이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 수업을 하는데, 보충 수업을 한다고, 이 학생이 보충 수업을 받을 확률. 자, 요거를 표현을 좀 해봅시다. 보충 수업 받을 확률. 보충 수업 받을 확률을 구하라고.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이 보충 수업을 받을 확률을 받으려면 점수가 45점 이하면 돼. x. 점수는 x. x가 45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지. 이게 같은 얘기지. 됐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제 표준화 시켜서 구하시면 되니까 Z고요. 시그마분의 8분의 x는 45 마이너스 평균은 57. 요거를 구해달라 이거지. P. 그러면 Z가 얼마?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1.5. 요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네. 그림을 그려보시면요. 요렇게 있을 거고, 요렇게 있을 거고, Z.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1.5가 요쯤에 있다고 하면, 지금 요 넓이를 구해야 확률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계산을 어떻게 해요? 0.5에서 빼기, 요 부분을 빼면 되는데, 그건 0부터 1.5까지랑 같을 테니까, 1.5가 0.43. 그래서 0.43을 빼시면 답은 0.07이 되겠네. 됐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이제 514번. 자, 514번은, TV 시청 시간이 정규 분포를 따른대. 보이죠? 그래서, TV 시청 시간 해도 되고. 그래서 확률 변수 x를 TV 시청 시간 이렇게 하시고, 이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평균이 90. 이렇게. 표준 편차가 20. 제곱. 이걸 따르는데, 자, 뭘 구하는 거야? TV 시청 시간이. 1일 이런 거 다 앞으로 맞춰져 있는 거고요. TV 시청 시간이 50분 이상, 80분 이하인 직원은 몇 %냐고. 몇 %냐고 그랬으니까 확률을 구해서 100을 곱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TV, 저거를 이제, 자, 기호로 좀 나타내시면, 어떻게 돼? 확률인데, TV 시청 시간이 50분 이상, X가 50 이상.
80이야. 요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준화시켜서 P 시그마분의 20분의 X는 50 평균은 90 그러면 Z로 바뀐 거고요. 자, 시그마분의 20분의 X는 80 평균은 90 요렇게. 그럼 뭐 얼마야 이게? P 50 빼기 90 마이너스 40 응?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응? 마이너스 2 Z가 그 다음에 80 빼기 90 마이너스 10 그 마이너스 2분의 1 맞죠? 마이너스 그럼 2분의 1이면 0.5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요거를 그림으로 우리가 좀 나타내 보시면 이렇게 있을 거고 Z 평균은 0이지. 마이너스 2부터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하고 마이너스 0.5 여기를 마이너스 0.5라고 하면 요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러면 일단 0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넓이, 즉 0부터 2까지의 넓이는 0.48이잖아. 0.48이죠. 거기서 0부터 마이너스 0.5까지, 즉 0부터 0.5까지를 빼면 0.19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걸 계산하시면 0.29가 되는 거지. 0.29. 29. 여기다 100을 곱하면 29%니까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됐죠? 다음. 515번. 지현이가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이제, 확률 변수가 될 거고요. 그럼 X, 등교 시간, 등교 소요 시간이라고 할까? 등교 소요 시간. 이렇게. 이거는, 등교 소요 시간. 이거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요. 평균이 40분. 표준 편차가 5분. 5의 제곱. 이렇게. 자, 이제 문제를 보시면 학교 등교 시각은 8시 40분. 학교 등교 시각은 8시 40분까지고 집에서 출발한 시간이 7시 58분이야. 그럼 얼마의 여유가 있어? 2분 지나면 8시니까 42분의 여유가 있네. 지연이가 지각하지 않을 확률이 얼마냐? 자, 지각하지 않을 확률? 이걸 구하라고요? 그러면 써봅시다. P 지각하지 않을 확률이 얼마냐? 그 말은 등교 소요 시간을 보면 X인데 지금 7시 58분에 출발했으니까 8시 40분까지는 42분의 여유가 있어. 즉 42분 이하면 되는 거지. 이 등교 소요 시간이. 그래서 X가 42 이하. 요거를 풀어달라는 얘기겠죠. 그 확률. 됐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표준화시켜서 구하시면 P, Z로 바뀔 거고요. 시그마분의 5분의 X는 42. 마이너스 평균은 4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얼마? P, Z고요. 이하, 얼마야? 5분의 2? 그러면 0.4? 이렇게. 맞죠? 0.4 이하일 확률. 자, 이걸 그림으로 좀 나타내 보시면 요렇게 생겼을 텐데 이렇게 Z고요. 평균이 0인데 0.4 이하. 그럼 0보다 크니까 0.4가 요쯤에 있다고 하면 0.4 이하니까 기본적으로 0.5는 더하고 요 부분을 또 더해야지. 그래서 얘는 0.5 더하기고 0부터 0.4는 단 주어져 있지. 0.1554다. 0.1554다. 그래서 이거 더하시면 0.6554다.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래서 4번이 답이다. 다음 봅니다. 516번. 자, 어느 공장에서는 생산한 골프공의 무게를 검사하여 기준 무게와 1g 이상
그거 좀 복잡해 보이죠? 골프공의 무게에 대한 얘기인데, 뒤쪽을 잠깐 먼저 봅시다. 골프공의 무게는 정규 분포를 따라. 그러니까 분명 이 문제의 확률 변수는 뭐야? 골프공의 무게라고. 골프공 무게. 이렇다고요. 이건데, 이거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 평균이 45.5. 45.59. 표준 편차가 0.5니까 0.5의 제곱. 이런 관계인데, 자, 골프공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위의 표준 정비법을 이용하여 골프공이 불량품일 확률을 구해달래.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P. 골프공이 불량일 확률은 어떻게 되냐? 요걸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일단 X로 뭐 표현을 해야겠지. 골프공의 무게로 이제 불량일 확률을 판단하겠다는 건데, 다시 읽어보시면, 자, 골프공의 무게를 검사해서 기준 무게와 1g 이상 차이가 나면 그 골프공은 불량품이야. 그러니까 무게, X가 기준 무게는 어디 있어? 여기 있구나. 기준 무게는 46g이래. 즉 46g하고 1g 이상 차이가 나면 불량이야. 즉 X가 만약에 무게가 45면 불량이지. 45보다 더 작으면 더 불량이지. 또 X가 47이면 불량이지. 47보다 더 무거우면 더 불량이지. 그러니까 골프공의 무게를 우리가 지금 X라고 했는데, X가 45 이하면 불량이야. 또 X가 47 이상이어도 불량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이제 표준화 시켜서 확률을 구하면 되니까 자, 표준화 X를 Z로 바꿔주시면 시그마분의 0.5분의 X-N 45 마이너스 45.5 해서 이거 음수가 나오네. 이게 얼마? 마이너스 0.5니까 마이너스 1 이하 1 확률을 구해야 돼.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P 표준화 Z 시그마분의 0.5분의 47 마이너스 45.5야. 분자 계산하시면 1.5가 나오지. 그러면 3 이상 이렇게 되겠네. 됐죠? 요거를 이제 구하시면 답이니까. 자,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지. Z축. 평균은 대칭축은 0이고요. 마이너스 1 이하일 표현을 해야 되니까 여기를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요 넓이를 구하면 확률이 나오고요. 3 이상. 3은 요쯤에 이렇게 요 넓이를 구하면 되겠지. 저 두 개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구하겠어? 전체 넓이가 1이잖아. 1. 1에서 요 부분을 빼면 되겠지. 그래서 두 개니까 0부터 마이너스 1부터 0이라는 건 0부터 1까지를 보면 되니까 0.3413이지. 요렇게. 그 다음에 더하고 0부터 3까지를 빼면 0.4987이네. 0.4987 얘들을 계산해야 돼. 따라서 요거 계산하시면 1 빼기 얼마야? 4, 8, 0.84가 되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0.16이 답이다.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